안녕하세요. 캐드 강사 AI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레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남은 거는 레이어에 있는 이제 기능 키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LA 치고 이제 도면층 관리 창을 띄우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on, freeze, lock 이렇게 세 가지 기능창이 존재합니다. on, freeze, lock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뒤로 오면은 색상 바꿔주는 거고, 선 종류, 그 다음에 선 굵기, 그 다음에 선의 투명도, 그 다음에 플롯되는 형태, 그 다음에 플롯 출력 여부죠. 출력 여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new VP 프리즈다. 이제 요거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앞에 있는 요 세 개의 아이콘은 굳이 이제 도면층 관리창에 들어오지 않으셔도 전에 이제 도면층을 관리해주는 또 다른 방법, 요 위에 있는 레이어 패널에서 제어를 해줄 수 있다라고 했죠. 물론 이 리본 메뉴가 안 뜨는 데서는 별도의 이제 툴바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온, 오프, 그 다음에 프리즈, 그 다음에 락입니다. 자, 근데 온오프 같은 경우 이제 전구 모형으로 돼 있죠. 이제 전구가 켜져 있는 경우는 이제 온이 돼 있는 상태고, 얘를 눌러서 이제 꺼진 상태라면 오프가 되는 상태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느냐인데, 자, 일단 외형선을 제가 오프 시켜 볼게요. 딱 눌러주면은 자, 전구가 꺼집니다. 예, 색깔이 빠졌죠. 그러면서 방금 전에 외형선에 그려져 있던 선이 사라지네요. 자, 얘는 이제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레이어, 제가 종이라 그랬죠. 여러 장의 종이를 겹쳐놓은 상태다라고 했는데 잠깐 그 종이가 필요 없다고 뺀 거예요. 빼서 이제 안 보는 거죠. 그 종이에 그려진 객체들을 이제 안 보는 건데 복잡하게 이제 여러 도면층이 겹쳐 있는 상황에서 특정 도면층에 있는 내용만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 저렇게 안 보이게 해주고 이제 필요한 것만 보면 이제 도면을 좀 더 간결하게 볼 수 있겠죠. 예, 저렇게 해줄 수가 있는데 자, 다시 켜고 싶을 때는 다시 전구 앞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면 원래 있던 위치로 다시 돌아옵니다. 예, 돌아와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종이를 뺐다 꼈다 하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프리즈. 프리즈라는 게 이제 얼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햇님 모양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햇님 모양, 해를 꺼주면 얼리는 거죠. 눌러주면 이제 햇님 모양의 색깔이, 예. 자, 우리 이제 얼음 모양으로 바뀝니다. 예. 물의 결정 모양이죠. 예, 결정 모양으로 바뀌어요. 자, 그랬더니 마찬가지로 화면에서 사라지네요. 예, 사라져요. 자, 근데 이 온 오프와 프리즈의 개념 상당히 이제 애매한 개념이에요. 애매한 개념. 애매한 개념인데 두 개가 뭔 차이가 있느냐. 늘상 하면 똑같은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두 개의 차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두 개의 차이는 단순히 화면에서만 안 보이고 선택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예요. 일반적으로 온오프 같은 경우는 화면에서 안 보이지만 특정 검색 조건으로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선택이 됩니다. 하지만 프리즈 시켜준 거는 검색 조건으로 검색을 해도 선택이 안 돼요. 이걸 이제 보여드리자면은, 자, 일단은 컨트롤 1번을 눌러서 특성 창을 띄울게요. 컨트롤 1번. 프로퍼타이즈 할 때 우리가 배웠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특정 객체가 선택이 되면은 그 객체의 특성이 표현이 되죠. 그래서 지금 외형선으로 되어 있는 이 선이 선택되면 이건 라인이다라고 표현되고 이제 바이 레이어에 있고 그다음에 외형선 레이어에 있고 라인 타입 스케일은 1이다 뭐 이렇게 정보가 뜨는데 자 이제 저게 이제 온오프 돼 있을 때 선택이 되느냐의 문제죠. 자 그래서 외형선을 오프 시킬게요. 자, 그러면 이제 화면상에는 안 보입니다. 화면상에 안 보이고 화면상에 안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면 선택이 되느냐? 선택이 안 돼요. 하지만 저걸 선택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검색 조건으로 검색을 해주면 되는데 자, 프로퍼타이즈 창 보면 요 뒤에 보면 퀵 셀렉트 신속 선택이다 라는 게 있죠. 얘는 이제 내가 어떤 조건을 부과해서 그 조건에 맞는 것들을 이제 빠르게 선택해 줄 수 있는 기능인데 자, 저 퀵 셀렉트를 눌러주면 셀렉트 창이 하나 뜹니다. 이렇게 셀렉트 창이 뜨고 여기서 이제 검색 조건을 넣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레이어로 검색해 줄 거예요. 레이어. 그래서 외형선 레이어에 있는 애들은 모두 선택을 하겠다. 라고 하면 이제 선택이 돼야겠죠. 일단은 외형선 레이어에 그려져 있는 게 방금 전에 숨겨진 선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가 선택이 되겠죠. OK 눌러주면 자, 검색기에 프로퍼타이즈 창에 내용이 바뀌어요. 아까 떴던 것처럼 라인이다 라고 이렇게 떴죠. 그리고 바이 레이어로 설정이 되어 있고 외형선 레이어에 있다 하고 여기 이제 선택됐다고 해서 파란 점들이 보이죠. 파란 점들이 화면상에 이렇게 보입니다. 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선택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화면상에는 안 보이지만 조건으로 검색을 하니까 선택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프리즈는 선택이 되느냐의 문제죠. 자, 그래서 이제 얘는 다시 가서
켜주고요. 이번엔 프리즈로 얼릴게요. 자, 이번에 프리즈로 얼렸습니다. 얼리고 나서 과연 선택이 되는지 볼게요. 똑같이 신속 셀렉트, 퀵 셀렉트로 신속 선택으로 이제 선택을 할 거고요. 자, 레이어로 검색을 할 거고 마찬가지로 외형선을 조건을 줘서 외형선 레이어에 있는 애들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면은 내용이 바뀌는 것처럼 이제 창에 뭔가 바뀌네요. 창이 바뀌는데 자 나오는 결과를 보죠. 녹화를 띄워놔서 다소 이제 시간이 걸리는데 딱 보시면 뜨자마자 뭐가 나오죠? 노 셀렉트. 예, 아까는 라인이라고 떴는데 노 셀렉트죠. 선택된 객체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프리즈로 얼리게 되면 화면에서 안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조건을 통해서 검색을 해도 선택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온오프와 프리즈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보이는 동작 자체는 비슷하나 선택 자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온오프는 화면에 안 보이지만 선택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프리즈의 경우는 화면에서 안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조건 자체로도 선택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죠. 자, 이게 이제 온오프의 차이입니다. 자, 프로포타입 창은 닫을게요. 자, 다시 살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있는 건 락 버튼인데 락 버튼을 눌러주면 당연히 잠깁니다. 그래서 자물쇠가 잠겨 있는 형태로 바뀌죠. 자, 저렇게 자물쇠가 잠기게 되면 선의 색깔이 다소 흐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은 선택을 하면 선택은 되지만 파란 점이 안 나오죠. 파란 점. 파란 점이 안 나오는데 자, 잠기지 않은 레이어에 있는 애들은 파란 점이 나오죠. 그래서 잡아서 끌면 수정이 돼요. 하지만 얘는 파란 점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수정이 안 되겠죠. 아직은 배우지 않았지만 이제 그려진 객체를 수정할 수 있는 명령으로 수정을 해보면 전체의 끝단을 다 잡아서 잡아 늘릴게요. 늘리면 잠겨있는 레이어에 있는 객체만 수정이 안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락 버튼을 눌러주면 그 락 버튼에 있는 그 락 버튼이 눌린 잠겨있는 레이어에 있는 객체는 보이기는 하지만 편집에서는 제외가 된다. 그래서 특정 레이어에 있는 것들 복잡하게 선이 겹쳐 있을 때 특정 레이어에 있는 객체를 편집이 안 되게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데서 내가 원하는 레이어에 있는 것들만 빠르게 수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런 기능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자, LA 치고 다시 돌아가죠. 자, 그럼 이제 앞에 있는 온 프리즈 록에 대한 설명은 됐습니다. 칼라, 라인 타입, 라인 웨이트는 트랜스퍼런시도 그리고 플롯 스타일을 굳이 설명은 필요 없고 플롯은 해당 레이어가 출력할 때 출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제가 외형선의 플롯 이 버튼을 눌러주면은 거기에 이렇게 짝대기 마크 빨간색으로 조그맣게 잘 안 보이겠죠? 빨간색 짝대기 마크가 들어가죠. 즉 저 외형선 레이어는 출력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출력을 막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화면상에는 잘 표시가 되지만 저 상태에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요선 하나만 출력이 안 되는 거죠. 한번 출력을 대충 걸어볼까요? 자, 출력 명령은 아직 안 배웠지만 제가 한번 출력을 걸어볼게요. 일단 프린터가 지정이 돼야 되니까 일단 파일로 출력할 수 있는 PDF 형식으로 잡아보죠. 자, 그리고 제가 윈도우로 출력 영역을 잡아줄게요. 자, 요만큼을 출력하겠다 라고 잡아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미리 보기 프리뷰 딱 눌러보면은 자, 보시면은 녹색 선만 지금 출력이 안 되고 있는 상태죠. 노란색 선 밑에 있는 녹색 선만 지금 출력이 안 되는 상태로 나옵니다. 자, 지금 위치가 좀 안 맞아서 그런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위치를 센터로 좀 옮겨 놓고 할게요. 밑에 선이 좀 잘린 것 같으니까 센터로 옮겨 놓고 프리뷰.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보면 노란색 히든 선 밑에 외형선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화면에 보였는데 녹색 선이 출력이 지금 안 되고 있죠. 저런 식으로 특정 레이어에 있는 선을 출력해서 제외시켜 줄 수 있습니다. 제외시킬 수 있어요. 자, 출력 명령은 끄고 다시 도면층 관리 창으로 돌아가죠. 음.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 레이어를 내가 출력해서 제외해 줄 수 있는데 이 제외 기능을 뭐 하러 쓰느냐? 네, 이 제외 기능이 기본적으로 걸려 있는 레이어가 있습니다. CAD가 처음 기본적으로 생성하는 레이어 중에 0번과 DF 포인트가 있는데 DF 포인트 같은 경우는 출력 제외가 처음부터 걸려 있어요. 색깔이 빠져 있죠. 그래서 얘는 동그라미 치고 X 표시가 안 들어갔는데 저거는 이제 처음부터 시스템이 CAD 시스템이 처음부터 막아놓은 거기 때문에 아예 색깔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별도로 만든 레이어에서 이제 출력 제외라면 X 표시가 들어가지만 기본적인 속성 자체가 출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DF 포인트 저렇게 출력이 안 되는 레이어를 어디에 사용을 하냐면 서로 간에 업무 협의를 할 때에 주소를 작성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캐드 파일을 작성을 해서 제가 이제 이 도면을 다른 같이 일을 하는 같이 협력해서 일하는 다른 사람한테 도면 파일을 줘요. 주면은 이제 거기다가 수정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사람이 달고 싶은 코멘트를 다는데 그게 이제 도면에 지속적으로 출력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출력할 때마다 그 사람이 그 달아놓은 코멘트들을 지워줘야 돼요. 지워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 사람과 나와 주고받은 코멘트가 계속적으로 도면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 이력이 관리가 돼야 된다 그러면 걔를 지워주는 행위 자체가 위험한 행위가 되겠죠. 그리고 이력 자체를 지워주게 되면 이제 이력이 있는 파일과 지워진 파일을 따로 관리를 해줘야 돼요. 출력을 하기 위해서. 그럴 때 사용되는 게 그 이제 코멘트를 달아주는 걸 DEF 포인트 저 레이어에다 달아줍니다. 그러면 글자는 우리 CAD 파일 상에서는 보이지만 우리가 이제 도면을 출력할 때는 그 달려있는 코멘트들, 그 사람이 이제 요구한 수정 사항들, 그런 것들은 출력이 안 된다라는 거죠. 화면상에는 보이지만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할 때 DEF 포인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DEF 포인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 내가 업무 협의라는 레이어를 하나 따로 만들어서 그 레이어를 출력 설정을 출력이 안 되게 제어를 해놓고 별도로 사용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플롯 제외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New VP 프리즈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다른 부분을 배워야 돼요. New VP 프리즈라는 얘기는 뭐냐면 새로 작성된 VP는 뷰 포트를 얘기합니다. 뷰 포트의 기본적인 속성이 얼려 있는 상태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뷰 포트가 뭐냐? 그걸 먼저 알아야겠죠. 뷰 포트가 뭐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요 이제 지금 기본 작업하는 창에서는 바로 확인이 안 되고요. 자, 밑에 보면은 모델 레이아웃 1, 레이아웃 2 한글 버전 같은 경우는 배치 1, 배치 2 뭐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저거 이제 뭐냐면은 모델은 내가 이제 도면을 작성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 개의 이제 도면들을 그릴 거고 그걸 이제 출력 형태로 정의해 주는 게 레이아웃입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여러 군데를 작성을 했으면 레이아웃에서 내가 어느 부분을 종이에다 어떻게 배치를 하겠다라고 잡아주는 게 이제 레이아웃이에요. 그래서 한번 가보죠. 나중에 자세하게 배울 거지만 레이아웃 가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빈 상자가 뜨는데 여기서 어떤 걸 그려주는 게 아니라 모델에 요 앞에서 모델에서 그려준 항목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 불러오는 화면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뷰 포트라고 해요. 자, 뷰 포트를 하나 살펴보죠. mv라는 명령으로 mview라는 명령을 삽입할 수 있는데 뭐 디테일한 건 나중에 뷰 포트 우리가 다룰 때 배울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거기 있는 화면이 보이죠. 자, 여기 들어가서 이제 여기서 내가 잡아준 요 부분만 보이게 해줄 거야. 이렇게 배치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외형선이 표시가 안 됐네요. 외형선이. 외형선이 표시 안 된 이유. 자, LA 치고 한번 들어가 보죠. 자, LA 치고 들어가 보면 지금 외형선에 New VP 프리즈가 얼려 있는 상태입니다. 즉 새로 만든 VP에서는 얼린다는 얘기죠. 자, 얘 꺼볼게요. 자, 끄면 얘는 이미 얼려 있는 상태가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VP를 새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뷰포치를 새로 하나 MV를 써서 만들어 볼게요.
자, 제가 얼려 있는 상태가 아니면 이렇게 녹색 선이 제대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new VP 프리즈는 뭐냐면 새로 만들어주는 도면층에는 뷰포츠에는 기본적인 속성이 얼린 속성, 선택할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속성으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화면에 따라서 특정 내가 이제 여러 개의 화면을 갖다 놓을 수 있는데 특정 화면에 따라서 이 화면에서는 이 도면층이 보이고 저 화면에서는 그 도면층이 안 보이고 그렇게 제어해 줄 수 있는 기술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이제 new VP 프리즈가 체크돼 있으면 앞으로 이후에 그게 체크된 이후에 만들어지는 새로운 뷰포츠는 걔네들이 기본 속성이 얼려 있는 상태로 들어온다. 그 개념이 new VP 프리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뷰포츠 레이아웃으로 넘어오고 나면은 LA 명령의 이제 뒤쪽에 옵션이 더 추가되죠. 전에는 이제 new VP 프리즈에서 디스크리션까지 나오고 끝인데 VP 프리즈가 따로 나오고 VP 컬러가 따로 나오죠. 저거는 이제 뷰포츠마다 설정을 또 따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따로 바꿔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배치를 배우고 나서 배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당분간은 배치는 안 들어갈 거니까 이 상태로 그냥 여기 new VP 프리즈까지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레이어의 이제 특정 기능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있는 디스크리션은 레이어에 대한 설명을 적어주는 칸이다. 해서 레이어를 만들 때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제어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레이어를 사용하는 용도는 업무 형태에 따라 상당히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선의 특성들을 조정해주는 종이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일괄 조정해주는 종이로 사용을 한다. 그래서 미리 만들어서 세팅해서 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는 반드시 매번 하루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레이어를 만드시는 게 좋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하는 과제들은 항상 이 정도의 레이어는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의 레이어는 항상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이어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다음 강좌에서는 이제 다시 우리가 이제 뭔가 그릴 수 있는 그런 명령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